기호 2번 포스코 건설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상구역 조합원님 여러분. 저는 노량진 상구역의 PM을 맡고 있는 고태호 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끝에서부터 한번 직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량진 상구역의 명품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남형석 과장입니다. 네, 제 옆에는 저희 도시정비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신기안 그룹장입니다. 저희 영상 시청에 앞서서 먼저 저희 신기안 그룹장 인사 말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서 도시정비 영업 담당 총괄을 하고 있는 신기안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이 노량진 3구역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단지 좋은 아파트만을 짓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대출 규제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에 많은 조합에서 최대의 개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건설은 어떻게 하면 저희 포스코 건설이 어떻게 제안을 해드리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 건축사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앞서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입찰을 하고 난 뒤 6월 20일 입찰을 하고 난 뒤 죄송합니다. 하고 난 뒤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준비하고도 또 오해를 하시는 조합원님들과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합설 같은 이런 장소에서 더 많은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저희 포스코 건설이 우리 노량진 3구역을 위해서 수주를 하겠다는 열정과 조합원님들에게 최대한 개발 이익을 드리겠다는 열정을 제발 좀 믿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노량진 8개 구역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이 사업 제안서가 저는 감히 최고의 제안서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조합들 그리고 1구역이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공사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이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면 저희는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조합원님들이 언제든지 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최고 조건 보장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을 좀 잘 알아서 저희 조합과 포스코 건설이 하나가 되어서 명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 건설 관계자 간단한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단상 밑으로 내려가시면 홍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스코 건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신기한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준비를 했었고 다만 지난 2월 20일 입찰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조합원님께서 이제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그 착공 기준일 이후에 10일 착공일까지 이 그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정할 때 어떤 지수를 이제 하냐.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그리고 대다수의 현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아마 제한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분 그 지금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이나 공사 현장의 이 원가의 부담이 엄청 오르고 건설공사비 지수 자체가 작년만 해도 약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기존에 저희 설명회장에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년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약 10년의 사이클을 두고 급격히 한번 올랐다가 평균 건설공사비 지수가 한 3% 정도 유지가 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를 하시고 조합에서도 이렇게 저희 입찰자에게까지 공문을 보내셔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만 설명드리면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사업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공관리 기준에 의하면 사업시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조합에서 정한 568만 원이라는 그 예정 가격은 작년 2월 기준입니다. 왜냐? 작년 2월에 사업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입찰 절차를 거치면서 한 번에 유찰이 되고 또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한 거는 만 1년이 지난 올해 2월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에 14%가 오른 그 공사비는 사실은 조합원님께 지금 이미 혜택이 다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만약에 조합에서 입찰 준비를 하고 예전 가격을 산출하신다면 이 공사비에 14%가 오른 약 한 7, 80만 원 오른 금액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는 구역들은 예전 가격이 그렇게 오르겠죠.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고 이번 2월 달에 입찰을 했던 내용이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합의 요청에 저희가 정말 노량진 3구역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열정으로 사실은 지금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 과정에 저희가 어떤 제한을 변경을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만약 노량진 3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약서에 협의해서 반영할 것을 확약드린다는 공문을 저희가 공중법문법인에서 공증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만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공문까지도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실까봐 공중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해왔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합장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허락하시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허락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사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회장이나 총회장님 때 질의를 받을 때는 아니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하셨으니까요. 그 절차 마무리 공문 전달하는 절차까지는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공문 조합장님한테 전달하는 절차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건설 측에서 제출한 공문 내용은 아마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조합원님들께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저희가 1차 합동 설명회 이후에 조합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합이 요청하셔서 양사가 공의 공문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완성했고요. 그 부분이 빠르면 월요일쯤 조합 카페를 통해서 정식으로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아서 답변서의 양도 저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나오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답변이 어렵고 검토하거나 이런 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양시공사에서 오늘 질의 내용을 취합해서 똑같이 3차 합동 설명회 전에 양사가 공문으로 조합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드리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면으로 최초로 합동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이왕 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시간 내서 와주신 조합원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나마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리가 안 되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단상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마이크를 받으시고 본인의 소유 직원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10분 정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그 회색 코트 입으신 여성 조합원분이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그분 먼저 저희가 지금 손 드신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소유 직원과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시공사에 대한 질의이신지 지정하셔서 질의하시고요. 시공사 관계자분들은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검토나 공문 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3차 합동 설명회 전에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저는 232에 175번지 소유주 이귀주라고 합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한 개 단지 안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합이 얼마 전에 구청에 접수한 단지 안이 몇 개짜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질문을 다 정리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일괄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에 지금 얼마 전에 구청에 제출한 저희 촉진 변경에 대한 그 변경안은 2개의 단지 안으로 현재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조합이 저희에게 제출한 그 내용은 현재 몇 개의 그 세대수가 확정이 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촉진 변경이 어떻게 될지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후분양에 대해서 한 개 단지 안으로 분양 수익을 기술하셨는데 이 기술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요. 포스코 관계자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다 마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질문 다 듣고 저희가 답변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 입찰 지침서 상에 저희가 물가 변동에 관련된 그 내용은 저희 조합이 준비한 내용이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건설 물가지수 중에 낮은 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는 도급계약서 안을 가져오신 것은 건설 공사비 지수로 높은 계약서 물가지수로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년 평균 3% 상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상승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처음부터 갖고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질의를 마무리해 주셨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좋은 질문해 주신 우리 조합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들어보니까 좀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꼭 저희 회사에도 좀 러브레터도 보내주시고.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답변 듣고요. 절차 진행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면 지금 빨간 옷 입으신 여성 조합원님께 제가 질의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요.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책임자로서 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또 답변을 드리도 되겠습니까, 조합원님? 네. 먼저 그 조합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2개 안으로 넣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개 안으로 2,280억 추가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인지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다음에 조합에서는 입찰 지침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건설 공사비 지수 중 낮은 것을 제한하라고 했는데 왜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제한했다? 요 두 가지 질문이시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조합의 설계 업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할 수도 있고 이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서울시 심의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는 최초 지금 원안 설계 4개 단지에서 3개 단지안, 2개 단지안, 1개 단지안 지난 3년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촉진계획 변경 심의라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2개 안이 유력하다, 1개 안이 유력하다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포스코건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드리고자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2280억의 추가 이익이 나는 부분은 그 분양 면적의 증가로 1개 단지로 갔을 때 기준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설계 담당이 말씀드릴 거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공사비 중 낮은 것을 쓰라고 했는데 왜 제안서에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넣었냐? 또는 저희 담당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조합 입찰 지침서에서도 조합에서 나오는 표준 계약서안이 있었습니다. 조합에는 입찰 지침이 아니고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안에 시공사가 제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계약서안을 제출한 게 이번에 여러분들 총회 책자에 제출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 근거는 저희 담당이 직접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건설 고태호 과장입니다. 일단 2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합에서 구청으로 이제 촉진계획 변경안은 2개 단지로 접수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건설공사비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 지침서 제4조 9항에 보시게 되면은 조합에서 도급계약서에 대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표준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아마 조합도 그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 4조 9항을 보시게 되면은 입찰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순서를 기반으로 표준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그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공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공증서를 조합장님께 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을 공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촉진계획 변경인데요. 촉진계획 변경이 지금까지는 2개 단지 안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제 접수가 됐고요. 그 구청은 바로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단계상 저희가 1개 단지, 모든 조합원님께서는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개 단지를 모두가 원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감히 조합원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바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포스코건설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1개 단지에 대한 혁신 설계를 그려왔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 혁신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플랜 B 2개 단지 안까지도 제안서에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설계 도서에 대해서는 조합에 드리고 그에 대한 디자인과 모든 특화 내용들은 다 조합에 기속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플랜 B 또한 2280억보다 안 되시겠지만 분양 수입이 증가하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께서는 지금 단지가 4개로 분절되어 있고, 그리고 노량진 초등학교의 1조권 영향을 받아서 중앙 광장이 없는 그런 설계보다는 명품 설계를 만들어서 우리 노량진 3구역을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굳은 의지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포스코건설은 조합원님들과 끝까지 1개 단지 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합원님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합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 몰라요. 예. 전문가 아닌 분의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단순히 조합원님 저기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 질의를 하실 거면 정식으로 소유 집안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르신이니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마이크는 전달해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소유 집안이랑 성함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다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승배기로 20km 51호인데요. 예, 직원은 38평이고 그래요. 대지는 38평, 건평은 42평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 민홍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세밀한 합병하고 저거 하는 건 건설에 있어서 할 거지 저희가 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순히 저희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아파트를 지어달라 하는 뜻에서 아까도 코런건설 보고 한 라인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 들어가느냐고 그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세대가 사는 라인이 있고 세 세대 사는 라인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두 세대 사는 라인에 아파트가 몇 층이면 몇 개가 들어가고 세 세대가 사는 데는 몇 층이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예. 조합원님, 정말 생활하시는데 필요하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설계 담당이 나와 있으니까 네, 설계 담당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조합원님도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 다 마저 하시면 추가 저희가 질문은요? 답변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도건에 나와 있는데 화장실에 탕이 있더라고요. 저기 물탱크 그게 놔져 있는 걸로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탕이 그게 저 가스요가 너무 많이 드니까 평수가 5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걸 쓰지만은 소규모로 40평 미만 때는 잘 안 쓴다고요. 아침 전에 샤워하는데 그 탕에 들어가 있을 리가 뭐 있어요. 옛날에 현대 아파트 저기 압구정동에 그 탕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뜯어내니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뜯어내면 또 이 바닥이 색이 안 맞아 가지고 타일을 붙이면 아주 큰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탕이 필요 없고 전체적인 면이요 전부 아파트 단지가 넓어 보이게 환한색으로 좀 해주세요. 주방이고 뭐가 시꺼먼 게 이게 저기 하다롭게 나와 있는데 시꺼먼면 집이 좁아 보이고 답답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저는 그렇게만 건의할게요. 네, 예, 그 우리- 마이크 전달 받으시고요. 조합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님 사업입니다. 조합원님마다 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고 각자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어머니처럼 탕이 없었으면 좋겠다. 환한색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할 때는 가장 최신의 최고의 아파트를 제안해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또 다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우리 이런 의견들이 다 조합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합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님들 여러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저희도 시공사가 된다면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는 한번 설계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건설에서 건축 담당하고 있는 남영석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 10년 정도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도시정비영업, 재건축 재개발의 건축을 위해 팀장과 함께 총괄을 하고 있고요.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조합원님들 니즈에 맞게 다양한 단위 세대, 다양한 대안들, 다양한 아파트 이런 걸 제안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문의 주신 그 엘리베이터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총 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한 코어당 2세대가 있는 게 있고 3세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대당 한 대씩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욕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욕조 같은 경우는 최신 트렌드는 이제 20평, 30평, 40평이 있는데 20평과 30평 같은 경우는 그 거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거기 같은 경우는 욕조가 들어갑니다. 이 대부분 아이가 있는 이제 3인 혹은 4인 가족이 살기 때문에 아이를 씻기고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욕조가 들어가 있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0평대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옵션에 따라서 대형 욕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샤워 부스를 2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 앞으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그 화이트, 그 실내가 넓어 보이려면 화이트 톤, 예, 말씀하신 대로 방이 커 보이려면 화이트 톤으로 맞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원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브라운 톤, 화이트 톤, 블랙 톤,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조합원님께서 좀 넓은 집을 원하시면 화이트 톤으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실까요? 예, 그러면 저 한 분 마저 받고 질의응답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소유 직원이랑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고, 질문 다 마무리하시면 답변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합원님 질의 마무리하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마무리하고요. 합동설명 절차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232-9번지 구본준 조합원이고요. 그 지금 포스코 측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셨는데, 그 제안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2028년 3월 기준으로 70개월로 현재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설정하시는데, 이게 1계단지 아마 기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포스코에서 보는 그 일정에 대한 가능성 몇 퍼센트를 보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인허가 부분이 달려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시는지. 그 다음에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1개월이 저희들 공사 인상 기준이 내려졌으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하고 건설사 시민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혹시 21개월이 넘었을 경우, 현재 예상하는 21개월 실착공이 넘었을 경우에 공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게 시공사 규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가 확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관을 찾아주신 조합원님들이 대다수가 하셨던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실무적인 대답은 또 저보다 더 말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2022년 2월달에 입찰을 하고 23년 6월달까지 공사비 유예 기간을, 공사비 상승하는 것을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급격하게 원자재 값이 오르는 데서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금 조합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이제 사실 일정에 대한 예측을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원순 시장님 때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 인허가 기간이 이제 사업을 규제한다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심의, 그러니까 인허가 기간에서 할 수 있는 심의와 인가 기간을 조정하면서 심의를 늦게 시키고 인가를 늦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이주를 합니다. 서울시 인허가가 근 한 3, 4년간은 사실 다 거의 올스톱이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뉴스를 이제 보시다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부터는 신속 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모든 조합의 인허가를 지금 엄청 당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 있던 심의의 그런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심의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번에 또 이제 정권도 이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제안했던 일정 저희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변경해 줄 수 없냐고 이제 질문하신 조합원님들도 계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일정을 충분히 가능한 일정을 길게 잡아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조합원님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드렸던 그 일정은 조합과 만약에 저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일정이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